2023년 12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반독점 소송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내용은 전 세계 IT 업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정 안대형 스크린에 한 장의 문서가 띄워졌습니다. 구글이 삼성전자에 지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법정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구글 측 변호사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은 일제히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있던 서준 기자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법정안 공기가 한순간 멈춘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왜 구글은 삼성에게 이토록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했을까요? 단순한 파트너십 비용치고는 너무나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판결문은 계속 읽혀졌습니다. 구글이 삼성과 맺은 계약서 내용이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기본 앱으로 탑재하는 조건, 삼성 갤럭시 스토어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 그리고 경쟁 앱스토어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각종 기술적 장치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서로, 숫자로, 명백한 증거로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삼성이었을까요? 수많은 안드로이드 제조사 중에서 왜 유독 삼성에게만 이런 거액을 지불했을까요? 구글 입장에서 삼성은 그저 협력사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구글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5대 중 1대는 삼성 갤럭시였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아이폰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휴대폰이 바로 갤럭시였고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많이 팔린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삼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대신 자사 갤럭시 스토어를 기본 앱으로 설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구글 검색 대신 다른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글이 삼성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 이유였습니다. 서준 기자는 법정을 나서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독점 소송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IT 권력 구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 삼성전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조차 무릎 꿇게 만든 삼성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서준 기자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건물. 이곳 고층에 위치한 회의실에서는 매주 글로벌 전략회의가 열립니다.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회의에서 삼성의 미래 방향이 결정됩니다. 서준 기자는 내부 소식통을 통해 이 회의의 일부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초 한 회의에서 임원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글도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 갤럭시는 2023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2억 6천만 대 이상 판매됐습니다. 이는 안드로이드 전체 판매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점유율입니다. 800달러 이상 고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70%를 넘어섭니다. 이 말은 곧 구글이 고소득 사용자층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구글에게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삼성의 협상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단순히 많이 팔린다는 것을 넘어 삼성은 자체 생태계를 구축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삼성 브라우저, 빅스비 음성비서, 삼성페이, 삼성 헬스케어까지 삼성은 이미 구글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완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삼성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원드라이브를 기본 탑재하고 윈도우 PC와의 연동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구글에게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삼성은 언제든 다른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또 다른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게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24년은
인공지능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챗GPT로 시작된 AI 열풍은 이제 클라우드를 벗어나 개인 기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이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포착했습니다. 2024년 1월 공개된 갤럭시 S24 시리즈는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를 본격 탑재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AI가 아닙니다. 삼성이 독자 개발한 갤럭시 AI였습니다. 물론 구글 제미나이도 선택지로 제공됐지만 기본값은 삼성 AI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AI 시대의 플랫폼의 주도권은 클라우드 회사가 아니라 디바이스 제조사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매일 손에 쥐는 것은 구글 서버가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 물리적 접점을 무기로 AI 시대의 새로운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서준 기자는 내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글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은 단순히 앱스토어 때문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사용자 접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이 AI 기본값을 바꾸는 순간 구글은 수억 명의 사용자를 잃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구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들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메타 등 모든 주요 AI 기업들이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삼성 본사 회의실은 실리콘밸리 CEO들의 방문으로 북적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IT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주도권을 쥐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삼성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파트너십 대가로 총 80억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성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4년 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호제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한 이 자리에서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구가 무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갤럭시 AI, AI폰의 시작. 서준 기자는 행사장 3열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시연되는 기능들을 보며 서준은 무언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역할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연은 실시간 통역 기능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 직원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갤럭시 S24는 즉시 이를 영어로 번역해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인터넷 연결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온디바이스 AI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존 번역 앱들은 모두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했습니다. 인터넷이 느리거나 끊기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AI는 달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비행기 기내 모드에서도, 심지어 해외 로밍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는 여행자들에게 혁명과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일본 도쿄를 여행한 한 사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고 카메라로 찍으니 즉시 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인터넷이 느린 곳이었는데도 바로 나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후기는 수천 개가 넘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사진 편집이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진 속 불필요한 사람이나 물체를 지우고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온디바이스 처리였습니다. 사진이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찍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갤럭시 AI로 그 사람을 지우니 완벽한 가족 사진이 됐습니다. 마법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세 번째는 음성 감정 인식 기능이었습니다. 통화 중 상대방의 목소리 톤을 분석해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텔레마케팅이나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데 활용됐습니다. 실제로 한 노년층 사용자는 이 기능 덕분에 보이스피싱을 피했다며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준 기자는 직접 갤럭시
S24를 3개월간 사용해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지하철 안에서였습니다.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서도 영어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복잡한 문서를 요약하고 사진을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더 이상 인터넷의 단말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지능을 가진 기기가 된 것입니다. 2025년 1월 삼성은 갤럭시 S25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AI 기능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자연어로 복잡한 작업을 지시하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여러 앱을 오가며 실행하는 AI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회의 장소 근처 맛집 찾아서 예약하고 경로 저장해줘라고 말하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검색하고 예약하고 캘린더에 등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입니다. 더 이상 사용자가 앱의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AI가 가져온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의 핵심에는 삼성이 독자 개발한 엑시노스 칩과 갤럭시 AI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구글이나 퀄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AI까지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AI 전쟁에서 삼성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온디바이스 AI 탑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62%에 달했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2024년 6월 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이곳 최고층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오픈AI CEO 샘 올트먼, 그리고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 고위 임원들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AI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준 기자는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를 통해 그날의 분위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각 기업의 CEO들은 자사 AI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삼성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명백히 삼성에게 있었습니다. 구글 피차이 CEO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의 30년 검색 기술이 집약된 AI입니다.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 측 임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용자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제미나이도 좋지만 우리 사용자들은 여러 AI 중에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 CEO가 발언했습니다. 코파일럿은 업무 생산성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오피스 365와의 통합을 고려하면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삼성 측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점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샘 올트먼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챗GPT는 이미 전 세계 2억 명이 사용하는 AI입니다. 갤럭시에 기본 탑재된다면 사용자들이 가장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답은 동일했습니다. 챗GPT도 선택지 중 하나로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값은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각 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원한 것은 AI 생태계에서의 독립성과 주도권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글이 삼성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구글이 삼성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AI 시대가 가져온 권력 구도의 변화였습니다. 결국 회의 결과는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오픈AI 챗GPT, 그리고 삼성 자체 AI를 모두 탑재하되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각 AI 기업은 삼성에게 연간 수억 달러씩 파트너십 비용을 지불한다. 이것이 최종 합의였습니다. 이 합의는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IT 전문 매체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삼성, AI 시대의 새로운 게이트키퍼로 등극. 또 다른 매체는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줄 서는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준 기자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IT 거대 기업들이 삼성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IT 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가장 뛰어난 AI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용자 접점을 가진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삼성은 이미 게임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확했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손안에 있었고 그것이 곧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2023년 8월 에픽게임즈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사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갤럭시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삼성의 오토블로커 기능이었습니다. 이 기능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다운로드한 앱의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했습니다.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과 구글이 짜고 개발자들의 선택권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경쟁 행위입니다. 이 트윗은 순식간에 수만 건의 리트윗을 기록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토블로커는 사용자 보안을 위한 기능입니다. 악성 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견 합리적인 설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드러난 내부 문서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 삼성과 구글 간의 오간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한 구글 임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와 경쟁 앱스토어의 성장을 억제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토블로커 기능 강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삼성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따른다면 가능합니다. 이 이메일들은 법정에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오토블로커가 단순히 보안 기능이 아니라 구글과의 거래를 위한 전략적 도구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에픽게임즈 측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담합입니다. 삼성과 구글이 함께 경쟁을 억압한 것입니다. 삼성 MC 계속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개발팀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 오토블로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것을 협상카드로 활용했습니다. 개발자로서 찝찝했습니다. 이 증언은 삼성 내부에서도 윤리적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삼성이 구글로부터 받은 수십억 달러가 바로 이런 반경쟁 행위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사는 오토블로커가 실제로 수백만 건의 악성 앱 설치를 차단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12월 배심원단은 구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에 대한 판단은 미묘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의 오토블로커 자체는 합법적인 보안 기능이지만 구글과의 협약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은 벌금은 면했지만 오토블로커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 이후 삼성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4년 2월 삼성은 오토블로커 설정 방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처음 외부 앱을 설치하려 할 때 명확한 안내 화면이 나타납니다. 보안을 위해 오토블로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해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와 함께 원터치로 해제할 수 있는 버튼이 제공됐습니다. 더 나아가 삼성은 갤럭시 스토어의 개방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발자 수수료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30%에서 15%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에픽게임즈를 포함한 주요 게임 개발사들과 직접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포트나이트는 마침내 갤럭시 스토어에 정식 입점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삼성의 변화를 환영합니다. 이제 갤럭시 사용자들은 더 쉽게 포트나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종지부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법정 공방을 지켜본 서준 기자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삼성의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삼성의 전략적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오토블로커 논란을 통해 자신의 플랫폼 파워를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며 개발자들의 신뢰까지 얻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갤럭시 스토어의 앱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대안으로 갤럭시 스토어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독립게임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수수료도 낮추고 노출 기회도 많이 주니까 오히려 갤럭시 스토어가 더 매력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였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사용자들이 어떤 앱을 선호하는지, 어떤 기능을 많이 쓰는지, 어떤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데이터는 곧 AI 학습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삼성은 법적 논란을 계기로 오히려 더 강력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삼성은 단기적 타격을 감수하고 장기적 승리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략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진짜 노린 것은 바로 다음 챕터에서 드러납니다. 2024년 9월 서준 기자는 삼성 리서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이 연구소는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는 곳입니다. 특별허가를 받아 들어간 서준은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전 세계 갤럭시 사용자들이 어떤 AI 기능을 사용하는지, 어떤 언어로 번역하는지, 어떤 사진을 편집하는지 모든 데이터가 익명화돼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됐지만 패턴 분석은 가능했습니다. 책임 연구원 김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2억 명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어떤 AI가 실제로 유용한지, 어떤 기능이 사용자들에게 사랑받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스크린을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북미 사용자들은 업무용 AI 기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메일 요약, 문서 작성, 일정 관리 같은 기능들이었습니다. 반면 아시아 사용자들은 번역과 사진 편집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럽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 중심 기능을 선호했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런 지역별 차이를 알면 각 AI 회사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게는 북미 시장 강화를, 오픈AI에게는 아시아 언어 지원 개선을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은 우리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실제 사용자 데이터 없이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각 AI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번역 정확도, 응답 속도, 사용자 만족도, 재사용률 등 수십 가지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AI 회사들과 협상했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AI는 기본 선택지에서 밀려났고 우수한 AI는 더 많은 노출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 박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지난 6개월간 각 AI의 사용률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구글 제미나이가 1위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용자들은 특정 작업에 따라 다른 AI를 선택합니다. 번역은 구글, 창작은 챗GPT, 업무는 코파일럿 이런 식으로요. 이 패턴을 발견한 삼성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의 AI를 밀어주는 대신 각 AI의 강점을 살려 사용자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은 AI 추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사용자가 번역을 요청하면 구글 제미나이를, 창작을 요청하면 챗GPT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놀라운 효과를 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가 38% 증가했고 AI 사용 빈도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택 과정에서 삼성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AI 회사들은 삼성의 추천 시스템에 포함되기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박사는 자부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로 우리는 AI 회사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어도 사용자 접점은 우리가 통제합니다. 이것이 삼성의 진짜 힘입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0월 오픈AI는 삼성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 성능을 대폭 개선한 챗GPT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갤럭시 전용 코파일럿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의 오프라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모두 삼성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한 실리콘밸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삼성은 AI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정 AI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통해 모든 AI가 발전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는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삼성은 플랫폼 파워를 키웁니다. 완벽한 전략입니다. 서준 기자는 연구소를 나서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의 승리였고 데이터의 승리였으며 무엇보다 사용자 중심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챕터 7 한국 AI 생태계의 변화 4252분 2024년 11월 서준 기자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AI 기술이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서관 3층 스터디룸에는 갤럭시 태블릿을 앞에 두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공과대학 3학년 이민준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적분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갤럭시 AI 튜터에게 물어봅니다. 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줘서 정말 유용합니다. 인터넷 없는 도서관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의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AI의 설명이 나란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영문과 2학년 박지은 학생은 다른 활용법을 보여줬습니다. 영어 에세이 숙제할 때 문법 검사뿐만 아니라 논리 구조까지 피드백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학원 선생님께 봐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줘요. 실제로 그녀의 성적은 전 학기보다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캠퍼스를 벗어나 서준은 KAIST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고도화된 AI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산학과 연구실에서는 학생들이 갤럭시 AI SDK를 활용해 새로운 앱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석사과정 김태훈 학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내비게이션 앱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갤럭시 카메라와 온디바이스 AI를 결합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앱이었습니다. 계단이 3m 앞에 있습니다. 왼쪽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즉시 제공했습니다. 김태훈 학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앱을 만들려면 클라우드 서버가 필수였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인터넷 연결도 필요했죠. 하지만 갤럭시 온디바이스 AI 덕분에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작동하는 앱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큰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의 AI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80% 증가했습니다. 삼성이 제공하는 갤럭시 AI 플랫폼 덕분에 개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삼성은 유망 스타트업에게 개발 지원금과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서준은 다음으로 서울 아산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상의학과 이준호 교수는 갤럭시 태블릿으로 CT 스캔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I가 폐 결절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크기까지 측정합니다. 조기 발견율이 30% 이상 높아졌어요. 특히 야간 당직 때 피곤한 상태에서도 AI가 놓치기 쉬운 병변을 찾아주니까 환자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병원의 폐암 조기 발견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다른 활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탑재된 갤럭시 태블릿으로 환자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고 병원 도착 전에 응급실 준비를 미리 완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응급의학과 김수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응급 상황에서 5분이라도 빨리 준비하면 생존율이 달라집니다. AI 덕분에 연간 수백 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준은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밸리로 향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한 AI 스타트업 사무실에서는 20대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표 정현우 씨는 농업용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로 작물을 촬영하면 병충해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앱이었습니다. 정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령 농업인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인터페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이 앱 덕분에 농약 사용량을 30% 줄였다며 감사 전화를 주실 때 정말 보람찼습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교통 분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용 AI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갤럭시 태블릿의 전면 카메라로 운전자의 졸음이나 주의산만을 감지하고 즉시 경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 서울시 일부 노선에 시범 적용됐고 사고율이 40% 감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서준 기자는 이런 현장들을 취재하며 깨달았습니다. 삼성의 AI 전략이 단순히 기업의 성공을 넘어 한국 전체의 AI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육, 의료, 농업,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AI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갤럭시 디바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AI정책연구센터 박민수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삼성이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AI 플랫폼은 한국을 AI 강국으로 만드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미국이 클라우드 AI로 승부한다면 한국은 디바이스 AI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2024년 유엔이 발표한 AI 준비도 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2년 전 12위에서 대폭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를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서준은 판교를 떠나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삼성이라는 든든한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챕터 8 결론과 글로벌 영향 5260분 2025년 3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삼성, AI 시대의 새로운 제왕. 기사는 지난 2년간 삼성이 글로벌 AI 기업들로부터 받은 총 금액을 집계했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2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구글로부터 약 8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50억 달러, 오픈 AI와 메타를 포함한 다른 AI 기업들로부터 70억 달러 이상. 이 돈들은 모두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자사 AI를 탑재하기 위한 파트너십 비용이었습니다. 한 기업이 플랫폼 파워만으로 이만큼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IT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로 연간 300억 달러를 버는 것처럼 삼성은 AI 플랫폼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차이점은 애플은 개발자들에게서 돈을 받지만 삼성은 AI 거대 기업들에게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지속 가능한 모델일 수 있습니다. 서준 기자는 이 모든 취재를 정리하며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시작된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삼성이었을까? 이제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었습니다. 연간 2억 6천만 대 이상 판매되는 갤럭시는 그 자체로 거대한 플랫폼이었습니다. 둘째, 삼성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 역량을 갖췄습니다. 셋째, 삼성은 온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였습니다. 삼성은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모두에게 문을 열어주고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이 AI 민주주의 전략이야말로 삼성이 글로벌 AI 기업들의 신뢰를 얻은 핵심이었습니다. MIT 기술 리뷰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단순히 영리합니다를 넘어 윤리적입니다. 특정 AI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결국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플랫폼 리더십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삼성의 성공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작은 나라 한국이 AI 전쟁의 중심이 된 이유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삼성이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애플과 구글을 동시에 견제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AI 굴기, 일본의 교훈이라는 다소 뼈아픈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2025년 4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에서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주제는 AI 시대의 공정한 경쟁이었습니다. 우리는 AI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AI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것이 사용자를 위한 길이고 산업 발전을 위한 길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2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삼성 케이스 스터디라는 강의가 신설됐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삼성의 AI 플랫폼 전략을 MBA 필수 교재로 채택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은 삼성의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25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전략 2030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삼성이 구축한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를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갤럭시 AI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만든 플랫폼은 단순히 한 기업의 자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 모든 산업 분야의 AI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 발표 직후 코스닥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한국의 AI 스타트업 100곳 이상이 삼성 플랫폼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의료 진단, 교육 콘텐츠, 금융 분석, 물류 최적화 등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이들 스타트업의 총 투자 유치액은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벤처 캐피탈 업계도 뜨거웠습니다. 한 벤처 캐피탈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하려면 실리콘밸리 플랫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삼성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2억 6천만 갤럭시 사용자가 잠재 고객입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6월 G7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옵저버가 아닌 정식 참가국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회의 의제는 AI 규제와 윤리였고 한국은 삼성의 AI 민주주의 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제안했습니다. 한국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독점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한국의 삼성 모델은 여러 AI가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연설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실제로 삼성 모델을 참고해 디지털 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만 밀어주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이 자발적으로 한 일을 이제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삼성은 규제를 앞서간 모범 사례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미묘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의회 일각에서는 삼성의 플랫폼 파워가 미국 AI 기업들을 압박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기업들 스스로는 오히려 삼성을 옹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공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공정한 파트너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제품을 만들라고 압박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경쟁입니다. 덕분에 우리 AI도 더 발전합니다. 오픈AI CEO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삼성 플랫폼 덕분에 챗GPT가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25년 7월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7년까지 전 세계 AI 시장에서 삼성의 영향력은 현재의 3배로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AI 경쟁은 이제 알고리즘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 경쟁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경쟁에서 삼성은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전략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삼성은 갤럭시 AI 오픈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뿐만 아니라
모든 AI 개발사가 갤럭시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바이두, 일본의 소니,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까지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삼성 모바일 사업부 총괄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것입니다. 더 많은 AI가 참여할수록 사용자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AI 민주주의입니다. 발표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 발표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20%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하드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은 AI 시대의 플랫폼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그에 맞춰 재평가돼야 합니다. 서준 기자는 8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방송국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글로벌 AI 전쟁의 중심에 설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삼성은 세계 1위 스마트폰 점유율이라는 하드웨어 파워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일궈냈고 AI 민주주의라는 윤리적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까지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수익과 함께 플랫폼 기업으로의 완전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삼성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이 만든 플랫폼 위에서 수백 개의 한국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농업,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AI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우리는 반도체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1세기에는 AI 플랫폼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전략으로, 혁신만이 아니라 윤리로 승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국수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한 취재와 명확한 데이터로 뒷받침된 정당한 자긍심이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쟁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지난 2년간 보여준 것처럼 올바른 전략과 확고한 철학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그 어떤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삼성이 그랬고 수많은 한국 스타트업이 그러하며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술과 윤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서준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멘트를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 그것은 단순한 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AI 전쟁의 중심에 서게 만든 무기이자 여러분이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작은 기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화면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더 떠올랐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기술 성공 스토리를 함께 나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화면이 완전히 꺼지며 60분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AI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시도